이제 와서 도망가려는 거예요?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남편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발견한 건 제가 평생 몰랐던 비밀, 그토록 미워했던 남편이 숨겨온 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손짓이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곤산의 오래된 주택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68세 김정숙은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은 차갑고 부엌 식탁 위엔 식은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남편 박기호의 것입니다. 정숙은 국그릇을 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오르지만 그녀의 표정엔 온기가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집엔 대화가 없습니다. 정숙은 국을 떠서 남편의 그릇에 담습니다. 기계적인 손놀림, 감정 없는 눈빛. 그녀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남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박기호가 천천히 식탁 앞에 앉습니다. 그의 어깨는 구부정하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아온 손입니다. 박기호, 70세. 평생을 시내버스 운전사로 살아온 남자입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고지로 향했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에게 무뚝뚝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밥을 뜨며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식탁 위엔 소리만 흐릅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침묵.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지만 그 사이엔 40년의 서운함이 쌓여 있습니다. 정숙은 젊은 시절 그림을 그렸습니다. 25살.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고 작은 전시회의 작품을 출품할 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꿈은 자신의 화실을 여는 것이었고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림 그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은 안 하고 물감이나 묻히고 다니냐는 말과 함께 정숙의 붓은 장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 먼저 해야지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그날 이후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남자, 자신의 꿈을 지켜주지 않은 남자, 평생을 무심하게 살아온 남자.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들고 일어섭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신문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글자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이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기호가 불쑥 말을 꺼냅니다. 정숙은 빨래를 개고 있다가 멈칫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왜요? 요양원 좀 알아봐 줘. 정숙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봅니다. 기호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 자꾸 숨이 차고 기운도 없고 정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가려는 거예요? 기호는 눈을 뜹니다. 그의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편하게 살겠다고 요양원 가겠다는 거예요?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을 뿐입니다. 정숙은 빨래를 다시 개기 시작합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기호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정숙은 그런 남편을 외면한 채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지금 기침을 참으며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을, 미안해, 정숙아. 미움으로 얼어붙은 집. 하지만 그 미움 아래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조차 오해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숙과 기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의 침묵 끝에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차고지로 향했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4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빨래를 걷다가 남편의 낡은 점퍼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가 찢어져 있어서 바느질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안주머니를 뒤집는 순간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숙은 몸을 굽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건물 앞에서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남편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밝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었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였는지, 배신감이었는지, 아니면 슬픔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역시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남편. 자신에겐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던 남편. 그 남편이 다른 여자 앞에선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기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숙아, 무슨 일 있어? 정숙은 대답 없이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다가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당신 점퍼 주머니에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이건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저 여자 앞에선 저렇게 웃을 수 있었어요? 아니야, 정수가.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왜 당신 주머니에 저런 사진이 있는 건데? 기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당신 외도했던 거지? 아니야. 기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격하게, 오래, 숨이 넘어갈 듯 기침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기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아, 내 말 좀 들어봐. 이 사진은 듣기 싫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미 다 봤어요. 당신 표정, 당신 눈빛,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은 행복해 보였어요. 정숙아, 나는 평생 당신한테 그런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기호는 소파에 앉은 채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야.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믿은 적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견뎌온 세월이었을 뿐입니다. 거실에서 기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 후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기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아,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기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기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그는 침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기호는 마지막 버스 운행을 끝냈습니다. 그는 차고지에서 버스에서 내리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어. 기호야, 몸 조심해. 언제 한잔하자. 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호는 버스 정류장에 잠시 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진통제였습니다. 물 없이 약을 삼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기호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호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이웃 주민의 비명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정숙은 쓰러진 남편을 보았습니다. 기호 씨, 기호 씨. 정숙은 남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숙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남편이 누운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침중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정숙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참고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그녀의 귓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숙은 침대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던 이유를, 몸이 이상하다고 말했던 이유를. 기호 씨,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하지만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노을이었습니다. 기호는 이틀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몸이 너무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병을 방치한 탓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팠구나. 그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기침할 때 그녀는 외면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를 의심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짐 정리하셔야 해요. 이번 수속 끝나면 병실로 옮기실 거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점퍼. 정숙은 점퍼를 들었습니다. 사진이 나왔던 그 점퍼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다시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안주머니를 만지던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미술학원.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술학원.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 언젠가 자신의 화실을 열겠다고 다짐했던 그 꿈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숙이 그린 그림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채화로 그린 군산 앞바다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기억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건물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계약자 이름란에는 박기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군산시 중앙로였습니다. 계약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리모델링 견적서였습니다. 미술학원 내부 공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종이는 편지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고 서툰 글씨였습니다. 정숙아, 이 편지를 내가 볼 날이 올까? 나는 평생 말을 잘하지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포기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도 못했어.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느껴졌어. 당연한 일이야. 나도 나를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다시 붓을 잡는 걸 보고 싶다고. 3년 전부터 돈을 모았어. 버스 운전 끝나고 대리운전도 했어. 주말엔 공사장에서 일했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학원 건물을 계약했어. 중앙로에 있는 작은 건물이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았어. 리모델링도 준비했어.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사진 속 여자는 건물주야. 계약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 나는 내가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몸이 이상해졌어. 병원 가기가 무서웠어. 검사 받으면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아. 내가 가진 건 몸밖에 없지만 그래도 당신 꿈은 지켜주고 싶었어. 정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행복했어. 편지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정숙은 봉투 안에 나머지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학원 설립 신고서, 미술용품 견적서, 그리고 또 다른 사진. 그 사진은 남편이 건물 앞에서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웃었던 거구나. 그녀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모두 오해였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묵묵히 돈을 모으며 아내의 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호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 그렇게 애쓴 줄 몰랐어요. 3년 동안 혼자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발 깨어나요. 기우 씨,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일어나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언제 깨어날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사실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보니 환자분께서 초기 치매 증상도 있으십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관찰됩니다. 아마 폐암 진단을 받고 혼자 감당하시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겁니다.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환자분이 오래전부터 치매 증상을 느끼셨을 텐데 가족분께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나시면 천천히 치료 방법을 상의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정숙은 다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기우 씨,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야윈 뺨, 하얗게 샌 머리카락.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느라 바빴어요. 당신이 아픈 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정숙은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연필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얼굴, 주름진 손, 산소 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입술. 한 획 한 획 그려나가는 동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붓을 잡게 됐어요. 기호 씨. 스케치북 위로 연필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흘 후 기호가 눈을 떴습니다. 정숙은 병실 의자에서 졸고 있다가 남편의 손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기호 씨. 정숙은 황급히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기호 씨. 나예요. 정숙이에요. 기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정수가? 네. 저예요. 기호 씨.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나예요. 내가 당신을 몰라줘서 미안해요. 기호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손에는 연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림 그렸어?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렸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기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기호 씨,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평생. 기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남길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도.
기호가 깨어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아침 일찍 병실에 도착해서 저녁 늦게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죽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정숙을 알아보았지만 어떤 날은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와 약물 치료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점점 흐려질 겁니다. 최근 일부터 잊기 시작하고 점차 과거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환자분께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 드리세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그녀는 한참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남편을 이해하게 됐는데, 이제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기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호 씨. 기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정숙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수가 왔어? 네. 왔어요. 정숙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겼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기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좀 해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선보던 날. 응. 내가 파란색 치마 입고 왔었지. 맞아요. 그때 당신이 너무 긴장해서 차도 못 마시고 있었잖아요. 기호가 웃었습니다. 그랬지. 너무 떨려서 손이 막 떨렸어.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떨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림 이야기하는 거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어요? 응. 눈이 반짝반짝했어. 뭔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눈이었어.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기호 씨, 고마워요. 내 꿈을 기억해줘서.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경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경실 풍경을, 창밖의 하늘을 그렸습니다. 기호는 침대에 기댄 채 아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아, 네, 그림 여전하네.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오래 쉬어서 손이 안 풀려요. 아니야. 좋아. 정말 좋아. 기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은 연필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호 씨, 당신이 준비해준 학원 가봤어요. 기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갔어? 네. 어제 다녀왔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앙로의 작은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고. 기호는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좋아해줘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준비했어요? 기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한테 미안했거든.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기호 씨,
나는 말을 못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늦었지만 그래도.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기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학원 꼭 해.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고 싶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있을까요? 기호 씨. 그날 저녁 정숙은 스케치북을 펼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호 씨에게 당신이 날 위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편지를 써요. 40년 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후회돼요. 당신은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생각했는지. 고마워요. 기호 씨, 당신 덕분에 다시 꿈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웠어요. 정숙은 편지를 접어 스케치북 안에 끼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기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날은 과거와 현재를 혼동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기호가 정숙을 보며 물었을 때,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이에요. 당신, 아내. 네. 40년 동안 함께 산 아내예요. 기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정숙이. 미안해. 깜빡했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옛날에 둘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기호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숙은 몸이 굳었습니다. 폐암이 전이됐고 호흡 기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며칠입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병실로 돌아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호 씨,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정숙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남편의 손, 남편이 웃는 모습. 기호 씨, 이거 봐요. 내가 당신 그렸어요. 정말 많이 그렸어요.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다시 그림 그리게 해줬어요. 평생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찾게 해줬어요. 정숙은 스케치북을 남편 곁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기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기호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정숙은 졸다가 남편의 손이 움직이는 걸 느끼고 깼습니다. 기호 씨, 기호는 천천히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정숙아, 네, 나예요. 기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림 봤어. 정말요? 응, 잘 그렸어. 역시 재능 있어.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호 씨, 정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니에요. 고마운 건 나예요. 기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기호 씨. 기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붉은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호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약하게. 정숙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기호 씨, 괜찮아요. 편히 쉬어요. 당신 충분히 잘했어요. 기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정숙아, 네, 들어요. 학원 꼭 해. 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기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함께 해줘서. 정숙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기호 씨,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기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는 걸 느꼈습니다. 기호 씨, 기호 씨. 산소 호흡기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쥐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노을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와 함께 마지막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호 씨.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당신이 준비해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겠다고. 그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앉던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남편의 그릇을 치웠습니다. 이제 그릇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기호 씨,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숙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학원 꼭 해. 정숙은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학원 계약서, 리모델링 견적서, 그리고 편지. 그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행복했어.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기호 씨, 이제야 알았지만 나도 행복했어요. 일주일 후, 정숙은 중앙로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계약했던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간판은 아직 달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이곳을 어떻게 상상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아직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바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구는 없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의 모습을, 창밖의 풍경을,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멈추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림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따뜻하게. 정숙은 연필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호 씨, 여기 예쁘죠? 당신이 잘 골랐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정숙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제 시작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정숙은 학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벽에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물감과 붓, 도화지와 스케치북을 준비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정숙, 미술학원. 정숙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호 씨, 이거 봐요. 당신 덕분에 내 이름이 간판에 올라갔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학원 개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돌렸습니다. 어르신 미술 교실, 아이들 그림 수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학원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첫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서 그림 배울 수 있나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와요.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아이에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싶은 거 그려봐요. 아이는 도화지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집이었습니다. 큰 지붕이 있는 집. 그 앞에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또 올게요. 아이가 돌아간 후 정숙은 그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시작이구나.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학원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5명, 10명, 그리고 15명. 정숙은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림 그리는 법을, 색을 칠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림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면 돼요. 아이들은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그림을 그려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소중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소중한 사람이요? 응.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용기를 줬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넌 충분히 용기 있는 아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정숙은 혼자 남아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쓴 물감을 정리하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호 씨, 봤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이곳을 준비해줘서 내가 다시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노을빛이 학원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용서.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평온한 미소. 한 획 한 획 그려나가는 동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호 씨, 이제야 알겠어요.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미움으로만 남는다는 걸.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미움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호 씨, 나 잘하고 있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학원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많이 와요. 당신이 꿈꿨던 그 모습이에요. 정숙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용서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내가 그린 첫 작품이에요. 그녀는 그림을 묘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고마워요. 기호 씨, 40년 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준 용기로. 바람이 불어 그림이 살랑거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기호 씨,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남편이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으로 돌아온 정숙은 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미래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을, 그리고 희망을. 정숙은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기호 씨, 우리 다음 생엔 더 일찍 만나요. 그때는 말 많이 할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캔버스 위로 색이 번져갔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색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할머니가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림 배울 수 있나요? 나이 많은 사람도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림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렸어요. 정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숙은 할머니에게 붓과 물감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편하게. 할머니는 캔버스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호 씨, 봤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처럼 꿈을 접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게 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학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호 씨,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같이 마셔요. 우리. 정숙은 자신의 차를 들고 사진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기호 씨, 당신이 내게 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미움으로만 남는다는 걸. 하지만 용서는 그 얼굴을 다시 마주보게 하는 마지막 용기였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안녕히, 기호 씨. 당신 덕분에 나 다시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누구나 사랑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미움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고, 용서는 그 얼굴을 다시 마주보게 하는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평생 말없이 보여준 사랑을, 그가 묵묵히 준비했던 꿈을,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이제 정숙은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학원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다시 찾은 꿈 속에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